나 돈 많아. 쓰고도 닳지 않아. 이 돈으로 너희들 인생을 가지고 놀 거다. 평생 자식들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짠순이 할매의 옥분자. 고독한 황혼 이혼 후 남은 것은 낡은 시골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3천억 원짜리 로또 당첨 복권. 돈에 미친 자들의 말로 옥분자의 유쾌한 복수극.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죽는 날까지 집만 남기고 갔네. 옥분자 여사의 한숨은 축축한 방바닥처럼 길게 늘어졌다. 며칠 전 뜬금없이 쓰러져 세상을 떠난 남편 강두칠. 살아서는 콧꼬리로 잠 못 들게 하더니 죽어서는 낡은 물건들 정리하느라 허리까지 쑤시게 한다. 이건 또 뭔가. 꼬깃꼬깃한 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자 먼지 쌓인 묵은 서류들 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다. 분자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복권을 들여다봤다. 10년도 더 된 날짜, 흐릿한 글씨 로또 1등 당첨번호. 분자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설마. TV에서 본 당첨번호와 일치하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던 분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1등 당첨금 3천억 원? 3천억. 콧잔등에 걸린 돋보기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3천억? 옥분자는 평생 쌈짓돈 3천만 원 모아본 적도 없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남편 두칠이는 한때 복권방 아줌마가 나보고 1등 될 거라고 그랬어. 라며 술주정을 하긴 했지만 그저 헛소리려니 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다니. 이 양반이 살아생전엔 개털이었으면서 죽어서야 사람을 놀래키네. 분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쥐었다. 그 순간 지난 68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자식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봤다. 자식들은 이제 와서 엄마 시골 땅 팔아서 우리한테 용돈 좀 줘라며 뻔질나게 찾아왔고 남편은 바람까지 피워 황혼 이혼까지 당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이건 낙이 아니라 대폭발이었다. 이제 내가 좀 살판나겠네. 분자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다. 얼굴에는 어느새 심술궂지만 세상 통쾌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그동안 나를 개똥 취급했던 사람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 인생을 뒤집어 주마. 라고 외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자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평생 시골 읍내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대신 3천억 원짜리 복권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68세 짠순이 할매의 손에 들어온 3천억 원. 과연 옥분자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녀의 황금빛 복수극은 어떤 막장 전개로 치달을 것인가? 서울에 도착한 옥분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권 본사를 찾아갔고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VIP실에 들어섰다. 평생 농협 시골 지점만 드나들던 옥분자에게 번쩍이는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가득한 VIP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대략 202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은 은행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2020억. 3천억보다는 줄었지만 옥분자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억소리가 났다. 저기 젊은 양반. 분자가 돋보기를 내리고 물었다. 이 돈 현금으로 주면 안 될까? 은행원의 눈이 커졌다. 네, 고객님. 2천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 통장에 넣어 놓으면 자식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달라고 떼쓸 게 뻔해. 내 눈으로 봐야 안심이 돼. 아니, 그럼 일단 100억만 현금으로 줘봐. 나머지 그건 여기다 맡겨 놓을게. 결국 은행은 비상이 걸렸고 옥분자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트럭 2대에 가득 실린 현금 100억을 수령했다. 돈 뭉치들을 보자 그제야 분자는 안심했다. 한편 며칠째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옥분자의 장남 강대박과 맏며느리 김미영은 불안감을 느꼈다. 시골집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설마 복수라도 하겠어? 우리가 땅 좀 팔아달라고 했기로써니. 대박이 코웃음 쳤다. 바로 그때 대박의 스마트폰에 뉴스가 떴다. 시골 할머니 로또 3천억 당첨. 경호원 동원에 100억 현금 수령 포착. 뉴스 사진 속에는 밍크코트 대신 아직도 촌스러운 한복 차림의 옥분자가 현금 트럭 옆에 서 있었다. 3천억. 저 돈이 다 우리 거였어야 했는데. 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대박과 미영은 서로를 원망하며 미친 듯이 옥분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돈 냄새를 맡은 자식들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다. 옥분자가 현금 100억을 싣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청담동 명품 거리였다. 발레 파킹 요원이 경호원들의 둘러싸인 트럭에서 내리는 옥분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옥분자는 명품관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시사 매장에 들어섰다. 어머니,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도도한 매장 직원이 코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찾는 거 없어. 근데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거 전부 다 내놔봐. 이거 돈 뭉치다. 이거 다 쓸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옥분자는 들고 온 보따리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다. 매장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옥분자는 벽에 걸린 밍크코트 하나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 털옷 제일 비싸지? 그거 내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시계도. 에르메스. 샤넬? 나는 몰라. 이름도 어렵네. 그냥 진열대 있는 거 다 포장해. 내가 입을 건 내가 고를 거고 나머지는 우리 동네 사람들 나눠줄 거야. 옥분자의 손짓 한 번에 수억 원짜리 명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쇼핑을 마치자 분자는 계산대에 현금 뭉치를 던졌다. 거스름 돈은 됐어. 오늘 나 기분 좋으니까. 대신 저기 청담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있지? 그거 당장 보러 가자. 나 현금으로 살 거야. 옥분자의 일탈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시사 명품관을 초토화시킨 옥분자 여사는 곧장 청담동 최고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부동산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브리핑했다. 고객님, 이 펜트하우스는 VVIP 전용입니다. 한강 조망은 기본이고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탁월하며 시끄럽고 여기서 제일 비싼 방이 여기지? 옥분자는 낡은 고무신을 벗어던지며 마루를 밟아보았다. 이 방으로 할게. 현금으로 바로 쏴. 그 자리에서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계약이 현금으로 이뤄졌다. 옥분자는 이사 첫날 가장 먼저 시골에서 쓰던 빨간 양푼이와 낡은 대형 쌀독을 거실 한복판에 배치했다. 그리고 비싼 명품 식기 대신 시골집에서 가져온 멜라민 접시에 곰탕을 끓여 먹었다. 이 언밸런스한 조합은 펜트하우스 관리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한편 로또 당첨 뉴스를 확인한 장남 강대박과 며느리 김미영은 미친 듯이 엄마의 행방을 추적했다. 서울에서 100억 현금 수령, 그리고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현금 매입. 모든 소문은 한 사람, 옥분자 여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박은 아내가 몰래 적어둔 부동산 정보를 들고 밤늦게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들에게 내가 이 집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저희는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박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초유의 막장 사태를 연출했다. 엄마, 우리 엄마 돈 다 사기꾼들이 뺏어가면 어떡해? 엄마 걱정돼서 그래. 얼마 후 경비원의 호출을 받고 내려온 옥분자는 밍크 코트를 걸친 채 현금 100억을 담았던 대형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어이구, 대박이 왔냐. 대박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렇게 큰 돈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내가 관리해 드릴게.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옥분자는 한 발짝 물러서며 혀를 찼다. 투자. 너희가 시골 땅 팔아서 용돈 달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건 딱 하나다. 옥분자는 가방에서 5만 원권 돈 뭉치 하나를 꺼내 대박의 얼굴에 톡 던졌다. 너희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엄마. 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줄게. 자, 지금 당장 시작해봐. 누가 더 진심인지 내가 돈으로 심판해 주마. 돈 뭉치는 대박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대박과 미영의 눈은 치욕감 대신 욕망의 빛으로 가득 찼다. 옥분자 여사의 황금빛 복수국이 마침내 자식들과의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옥분자 여사는 펜트하우스에 입성한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 탐정이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집 며느리 김미영이 요새 어디 다니는지 싹 다 찍어와. 특히 수상한 남자랑 찍힌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옥분자는 자식들에게 받은 서러움 중 특히 며느리 미영이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태도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돈이 생기자마자 분자는 미영이 남편 대박 몰래 연하남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바로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며칠 후 탐정은 미영이 한 호텔 스위트룸에 연하의 남성과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분자는 소파에 앉아 멜라민 접시에 담긴 약과를 씹으며 껄껄 웃었다. 어이구 이년이. 감히 내 아들 몰래 딴 놈을 만나. 막장 드라마는 내가 전문인데 말이야. 그날 오후 옥분자는 경호원들과 함께 해당 호텔로 향했다. 호텔 직원들은 밍크코트 할머니의 위세에 눌려 덜덜 떨었고 분자는 주저없이 스위트룸 문 앞에 섰다. 분자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문 따. 그리고 이거 황금 틀니. 내가 오늘 복수하는 기념으로 이거 끼고 들어간다. 분자가 황금 틀니를 입에 낀 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스위트룸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미영은 비명을 질렀고 연하남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어이구 시원하다. 여기가 너가 청담동 재벌 시어머니를 씹던 입이 누워있는 곳이냐. 분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대박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매일 찾아가서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옥분자는 코웃음을 쳤다. 분자는 들고 온 루이비통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연하남의 얼굴에 찰싹 붙였다. 너 이 여자 만나면서 받은 돈이 얼마냐? 얼마면 얘랑 당장 헤어질래? 연하남은 순간 돈에 눈이 멀었다. 1억 정도 주시면 1억. 풋.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옥분자는 손에 쥐고 있던 돈 뭉치들을 스위트룸 바닥에 비 오듯 뿌리기 시작했다. 이거 10억이다. 너 이거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여자랑 헤어져. 그리고 이 방에서 제일 비싼 그림 하나 골라 잡고 나가. 너희들의 추한 관계는 내 돈으로 산 추억이다. 돈이 바닥에 뿌려지자 미영과 연하남은 치정이고 모고 없이 돈을 줍기 바빴다. 옥분자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껄껄 웃었다. 자봐라. 이게 바로 돈의 힘이다. 이 천박한 년 놈들아. 미영은 황망한 눈으로 돈을 주워 담는 연하남과 자신을 조롱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며느리 김미영을 코믹하게 응징한 다음 날 옥분자 여사는 장남 강대박이 다니는 중소기업인 청산종합건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며 곧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놈의 자식. 지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한테는 땅 팔라고 징징댔겠다. 분자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청산종합건설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물론 100억은 분자의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이로써 옥분자는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회장의 어머니가 되었다. 청산건설 사장과 임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시골 할머니 투자자에 경악했지만 100억 현찰 앞에서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강대박 부장은 사장실에 불려갔다. 사장은 대박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강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강 부장님은 최대 주주의 아드님이시니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대박은 어리둥절했다. 회장님 어머님이라니요? 저희 회사 회장님은 남 사장님이신데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인 회장님은 바로 강대박 부장님의 어머님, 옥분자 여사님이십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밍크 코트를 입은 옥분자 여사가 황금 틀니를 빛내며 들어섰다. 어이구 우리 대박이. 여기가 네가 다니는 회사더냐? 엄마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됐으니 얼마나 좋니? 대박은 엄마가 명품관에서 샀던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에 기절할 듯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치욕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황망해했다. 옥분자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황금 마마보이 갑질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장실에 버젓이 개인 집무실을 만들었고 가장 먼저 아들 강대박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박아. 엄마가 오늘 아침에 곰탕이 먹고 싶어서 서울역 앞에서 곰탕을 한솥 끓였다. 내가 직접 가서 이 곰탕을 가져와. 회사 사람들에게 따뜻한 곰탕을 먹여야 복이 들어온단다. 강대박은 중소기업 부장이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회장님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앞에서 곰탕솥을 낑낑대며 들고 회사로 돌아와야 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가까스로 곰탕솥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옥분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대박이 착하다. 내가 직접 끓인 곰탕은 아니지만 엄마 지시를 잘 따랐으니 상으로 5만 원짜리 용돈을 주마. 분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대박의 이마에 톡 붙였다. 주변 직원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대박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어머니에게 대항할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돈의 힘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을 통쾌하게 응징했지만 옥분자 여사는 때때로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에서 혼자 곰탕을 먹으며 외로움을 느꼈다. 돈은 많았지만 평생 곁에 있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황혼의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말벗 하나 없으니 재미가 없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자는 우연히 보게 된 TV 프로그램에서 황혼 재혼 커플 이야기를 접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들의 모습에 분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나도 한때는 이 동네에서 복숭아 아시라고 불렸던 미인이었는데 돈도 많겠다. 이제 연애 한번 해보는 거야.
옥분자는 곧장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콜라텍 대신 강남 최고급 시니어들을 위한 럭셔리 황혼 소셜 클럽에 가입했다. 물론 엄청난 회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VVIP 자격을 얻었다. 클럽에서 옥분자는 젠틀한 미소를 짓는 꽃중년 남성 김선우를 만났다. 선우는 깔끔한 슈트 차림의 매너가 몸에 밴 듯했고 옥분자에게 극진히 대했다. 여사님처럼 고귀한 분은 처음 뵙습니다. 제 마음이 온통 여사님께로 향하는군요. 선우의 능글맞은 칭찬에 옥분자는 오랜만에 얼굴을 붉혔다. 선우는 능숙하게 분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주고 낡은 한복이 오히려 고상해 보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옥분자는 금세 선우에게 빠져들었다. 물론 선우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는 소문으로 떠도는 3천억대 로또 당첨 시골 할머니가 옥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선우는 소문난 제비족으로 재력 있는 황혼 여성들의 돈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선우는 옥분자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옥분자는 코스 요리 대신 나는 역시 곰탕이 최고여 라며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양푼 곰탕을 꺼내 먹었다. 선우는 당황했지만 옥분자의 재력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사님, 혹시 제가 여사님의 넓은 저택에서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요? 달빛 아래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우의 노골적인 유혹에 옥분자는 속으로는 설렜지만 겉으로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어이구, 이 양반이 벌써부터 내 돈 보고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옥분자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선우의 눈앞에 흔들었다. 잡아라. 내가 돈은 많다. 근데 내 돈 탐내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 테스트해 볼 거야. 선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능글맞게 웃으며 옥분자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의 돈은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사님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만을 원합니다. 과연 옥분자는 순진하게 제비족 선우의 유혹에 넘어갈까?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선우를 조련하며 또 다른 막장 코미디를 만들어낼까? 김선우는 옥분자의 재산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다. 옥분자는 선우에게 황당한 사랑의 시험을 내렸다. 선우 씨,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보려면 내 발에 묻은 흙을 혀로 할아줘야지. 내가 시골에서 방금 올라와서 흙이 좀 묻었거든. 선우는 기겁했지만 옥분자가 돈 뭉치로 부채질을 하는 것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여사님의 사랑을 얻는다면 이깟 흙짐이야. 선우는 옥분자의 발에 입술을 갖다 댔다. 옥분자는 껄껄 웃으며 돈 뭉치 하나를 던졌다. 합격. 내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네. 다음 시험은 내일 아침 청담동 명품거리 한복판에서 옥분자 만세를 외치면서 춤추기다. 선우는 돈을 위해 굴욕을 감수하며 미션을 수행했고 옥분자는 그를 데리고 다니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허영심을 채웠다. 청담동 일대는 돈 많은 미친 할머니와 잘생긴 남자 하인 소문으로 떠들썩해졌다. 한편 며느리는 불륜이 탄로나고 장남은 회사에서 굴욕을 겪자 옥분자의 삼남매는 한자리에 모여 작당 모의를 했다. 엄마가 미친 게 분명해. 그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소박이 흥분했다. 이들의 목표는 옥분자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하여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삼남매는 닌자처럼 검은 복장을 갖춰 입고 펜트하우스에 침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낡은 밧줄을 들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경비견 소리 들린다. 대박이 속삭였다.
그러나 밧줄은 너무 낡았고 옥분자의 펜트하우스 창문은 너무 높았다. 차남 중박이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라며 징징대는 순간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다. 세 자식은 엉켜서 정원 한가운데로 추락했다. 다행히 잔디밭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펜트하우스 안에서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분자는 배를 잡고 웃었다. 어이구 이 못난 것들. 돈 냄새에는 귀신 같지만 몸은 저리 부실해서야. 분자는 인터폰을 들고 경비실에 연락했다. 경비 아저씨, 정원에 검은 괴물 3마리가 들어왔네. 그거 우리 집 못난 자식들인데 해치지 말고 그냥 경찰서에 신고만 해줘. 제목은 회장님 어머니 재산을 노린 코믹 무단 침입죄로 부탁해. 삼남매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 돈을 향한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옥분자의 유쾌한 복수국에 의해 처절하고 코믹하게 박살나고 있었다. 옥분자 여사는 꽃중년 제비 김선우에게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라며 황당한 미션을 계속 던졌다. 이번 미션은 청담동 펜트하우스 앞에서 무릎 꿇고 옥분자를 황금 마님이라 부르며 새벽기도 드리기였다. 선우는 돈을 위해 이 미션까지 수행했고 옥분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통과를 선언했다. 합격. 이제야 내 마음을 열어볼까 하는데. 바로 그때 옥분자의 펜트하우스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호원이 문을 열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옥분자의 죽은 남편 강두칠과 묘하게 닮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까지 함께였다. 당신이 강두칠 씨의 아내, 옥분자 여사 되는 분이시오.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누구냐 넌? 남의 집을 함부로 들이닥치고. 옥분자가 황금 틀니를 빛내며 쏘아붙였다. 남자는 옥분자를 향해 푹 숙여 인사했다. 저는 강두칠 씨의 혼외자, 즉 여사님의 숨겨진 이복동생이 되는 강흑철이라고 합니다. 강흑철.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옥분자와 선우 그리고 근처에 숨어있던 삼남매는 동시에 충격에 빠졌다. 변호사가 흑철의 뒤에서 앞으로 나섰다. 로또 당첨금은 고 강두칠 씨의 유산이며 강흑철 씨는 법적으로 강두칠 씨의 호적에 오른 아들입니다. 따라서 강흑철 씨는 이 유산 3천억 원에 대해 정당한 상속 권리를 주장합니다. 옥분자는 너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뭐? 이 영감탱이가 살아생전에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죽어서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갔다고? 강흑철은 옥분자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명품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셨더군요. 저는 이제부터 이 유산의 분할과 관리 감독을 맡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옥분자는 황금 틀니를 꽉 깨물었다. 자신이 자식들을 상대로 유쾌한 복수국을 펼치는 동안 진짜 악당이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때 옥분자에게 버려진 줄 알았던 장남 강대박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돈을 향한 욕망이 그를 움직였다. 당신 누구요? 감히 우리 엄마 돈을 노려? 법적으로 우리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는 절대 줄 수 없어. 강흑철은 비웃었다. 내 형제들이 유산을 노리는 동안 나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왔다. 게다가 아버지 유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지. 강흑철은 서류철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강두칠과 흑철의 어머니, 그리고 로또 복권을 들고 있는 두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자네와 흑철이에게도 나누어 주겠네라는 두칠의 필적이 남아 있었다.
옥분자는 자신이 가진 복권보다 더 오래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옥분자의 황금빛 복수국은 이제 진짜 악당과의 재산 쟁탈전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강흑철의 등장으로 옥분자의 펜트하우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흑철은 옥분자에게 냉랭하게 말했다. 어머니, 유산 분할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2천억이 넘는 돈, 곧 강두칠 씨의 유언대로 나누게 될 겁니다. 옥분자는 황금 틀니를 낀 채 비웃었다. 유언. 이 영감탱이는 살아생전 나한테 유언 한마디도 안 남겼어. 내깟 놈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옥분자는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돈으로 고용한 최고급 로펌 변호사들과 특급 사설 탐정들이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건 딱 하나야. 저 강흑철이라는 놈 숨겨둔 약점이 뭐냐. 그의 과거를 파헤쳐와. 돈은 걱정 말고 일 제대로 하면 현금 보너스 줄게. 옥분자의 지시에 따라 돈에 굶주린 전문가 집단은 강흑철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맹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분자는 단순한 짠순이 할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쓰는 법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빠르게 학습하고 있었다. 한편 강흑철의 등장으로 상속 분쟁이 복잡해지자 꽃중년 제비 김선우는 재빨리 도망쳤었다. 하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옥분자를 찾아왔다. 선우는 옥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의 돈이 아니라 여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강흑철 저놈을 이기는데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옥분자는 선우의 능글맞은 연기에 속지 않았다. 어이구 이능구렁해. 내가 나를 도와. 그래 좋다. 너한테 똥개 역할을 맡기마. 내가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저 강흑철의 동태를 감시해. 잘하면 용돈 좀 줄게. 선우는 굴욕적이었지만 옥분자 곁에 붙어 돈을 노릴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며느리 김미영에게서 터졌다. 남편 강대박이 여전히 엄마의 돈만 바라보며 빌빌거리는 모습에 질린 미영은 갑자기 시어머니 옥분자를 찾아왔다. 미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저 강흑철이라는 놈에게 어머니 돈을 빼앗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강흑철에게 접근해서 그의 비밀을 캐내겠습니다. 내가 왜? 옥분자가 의아해했다. 저한테도 3천억 중에 받을 몫이 있어야죠. 제가 어머니 편에 서서 강흑철을 무너뜨리고 그 대가로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주십시오. 불륜이고 뭐고 이제 저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며느리는 복수 대신 돈을 택하며 시어머니의 스파이가 되기를 자처했다. 옥분자는 이 천박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며느리의 제안이 꽤 마음에 들었다. 좋다. 역시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미영아, 내가 강흑철을 무너뜨리면 청담동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못 줘도 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는 쿨하게 쏴주마. 옥분자 여사는 돈의 힘으로 제비 애인과 불륜 며느리라는 최강의 막장팀을 꾸려 강흑철과의 상속 전쟁에 뛰어들었다. 어머니, 저 믿어보세요. 제가 강흑철 저놈을 아주 그냥 홀랑 넘어가게 만들 거예요. 김미영은 옥분자 여사 앞에서 비장하게 선언했다. 돈 한 채를 얻기 위한 그녀의 미인계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영은 남편 몰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강흑철이 자주 드나든다는 강남의 VVIP 클럽에 잠입했다. 강흑철은 젊고 세련된 미영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였다. 미영은 능숙하게 유혹의 기술을 발휘했다. 본부장님, 이렇게 멋진 분이 혼자 계시다니. 저 사실은 본부장님의 팬이에요. 강흑철은 미영의 미인계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그는 미영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와 가족사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에 눈이 멀어 옥분자와 싸우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미영이 강흑철에게 미인계를 쓰는 동안 옥분자의 탐정들은 강흑철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탐정은 강흑철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돈을 잃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영상과 통화 녹취록을 옥분자에게 제출했다. 강흑철은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 3천억 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옥분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이 자식. 그래. 역시 돈 밝히는 놈은 돈으로 망하는 법이지. 이거야말로 황금마님의 한방이다. 미영은 강흑철과 하룻밤을 함께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강흑철은 술에 취해 자신의 도박 빚과 유산을 노리는 계획을 미영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미영은 이를 몰래 녹음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옥분자를 찾아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어머니, 여기 강흑철이 도박빚 때문에 아버님 유산을 가로채려는 녹취록입니다. 저 약속한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이구, 이 천박하지만 쓸모있는 것.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대신 이 녹취록은 법정에서 아주 화려하게 터뜨려야 한다. 옥분자는 미영의 활약에 크게 만족했다. 며칠 후 옥분자와 강흑철의 유산 분할 소송이 시작되었다. 강흑철은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나섰고 옥분자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며느리 김미영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나는 아버지 유산으로 도박 빚이나 갚을 생각이다. 그 늙은 할머니 돈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강흑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판사와 배심원들도 경악했다. 강흑철이 오직 돈 때문에 유산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옥분자는 법정에서 꼿꼿이 서서 황금 틀니를 빛내며 외쳤다. 저런 천박한 놈에게 우리 영감탱이 피 같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 돈은 평생 고생한 나, 옥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입니다. 법정은 며느리 김미영이 제출한 녹취록과 옥분자 여사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강흑철의 도박 빚 증거 앞에서 옥분자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강흑철이 오직 불순한 목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했으며 망자의 유산 분할 의사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을 나서는 옥분자 여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밍크 코트를 휘날리며 황금 틀니를 빛내며 외쳤다. 이 돈은 평생 곰탕 끓이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내 몫이여. 이제부터 이 돈으로 세상 구경 좀 해볼란다. 법정에서 패소하고 도박빚 채권자들까지 들이닥치자 강흑철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옥분자 여사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도 강두칠의 아들입니다. 제발 빚만 갚게 10억만 빌려주십시오. 옥분자는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멜라민 접시에 담긴 약과를 씹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돈 밝히다 망한 거지. 누구 탓을 하니? 내가 내 자식들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돈은 내가 내 막장 드라마의 출연료다. 옥분자는 작은 봉투를 던졌다.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강흑철은 치욕감에 이를 갈았지만 돈 앞에서 무너져 봉투를 쥐고 사라졌다. 유산 분쟁에서 옥분자가 최종 승리하자 삼남매는 희망을 잃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엄마 모시고 효도할게요. 옥분자는 자식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너희들은 평생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지 않겠다. 대신 너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계 유지 지원금만 주겠다. 장남 대박 회사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옥분자가 투자하여 살려낸 청산 종합건설의 지분 10%를 증여받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남게 되었다. 며느리 미영 약속대로 강남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선물 받았다. 미영은 남편과 이혼하고 그 돈으로 자신만의 럭셔리 라이프를 개척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식들 각자 10억 원의 현금을 받고 옥분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옥분자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돈의 낚싯대 대신 생선의 절반만 쥐어준 것이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옥분자는 꽃중년 제비 김선우를 불렀다. 선우 씨, 나 이제 재산 다 정리했어. 너도 이제 날 떠나도 된다. 선우는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사님, 저는 이제 정말 여사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옥분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선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 연기는 인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너는 내 연기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건 내 출연료다. 옥분자는 선우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 선우는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옥분자의 진심을 깨달았는지 돈을 받고 깔끔하게 그녀를 떠났다. 옥분자는 황혼의 로맨스 대신 돈의 힘으로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황금 마님의 통 큰 결단을 보여주었다. 상속 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자식 문제까지 정리한 옥분자 여사.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약 2천억 원의 돈이 남아 있었다. 옥분자는 곰곰이 생각했다. 돈이 너무 많으니 잠이 안 온다. 나한테 욕심 부릴 놈들도 이제 없고 이 돈으로 뭘 해야 내가 진짜 행복할까? 옥분자는 곧장 사회복지재단에 연락했다. 그리고 1,00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면서 평생 지고 살았던 남편의 짐을 유쾌하게 덜어냈다. 이 통 큰 기부 소식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옥분자는 익명의 통 큰 기부 천사 할머니로 유명해졌다. 옥분자랜드 개장. 남은 1,000억 원 중 일부를 들고 옥분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에 투자했다. 바로 시니어들을 위한 신개념 놀이터였다. 젊은 애들만 놀이공원 가란 법 있니? 나이 들수록 신나게 놀아야지. 옥분자는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를 사서 옥분자랜드 OKBUNJALAND를 개장했다. 주요 시설 황금 콜라텍 최신 K-POP과 트로트가 믹스된 음악으로 시니어들이 밤새 춤출 수 있는 공간. 황금 틀니 모양의 조형물이 입구에 서 있다. 곰탕 스파 최고급 온천 시설이지만 옥분자의 최애 메뉴인 곰탕이 무한 리필되는 코믹한 식당이 딸려 있다. 복수 체험관 자식들에게 받은 서러움을 인형이나 가상현실 VR로 통쾌하게 갚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공간. 옥분자랜드는 곧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옥분자는 밍크코트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직접 옥분자랜드를 활보하며 시니어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전파했다. 옥분자랜드에서 매일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옥분자는 황금 콜라텍에서 춤을 추다가 한 중년 남성과 부딪혔다. 어이구, 이 양반이. 눈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사님, 춤이 너무 신나서 그만. 남성은 사과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옥분자를 짝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 이만복이었다. 이만복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옥분자를 잊지 못했고 옥분자랜드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옥분자는 만복의 얼굴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만복의 눈빛에는 김선우에게서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만보가. 내가 여길 왜? 분자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행복하다. 하지만 내 옆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는 것 같구나. 옥분자는 황금 틀니 대신 진실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황금빛 노년은 이제야 돈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듯했다. 옥분자와 이만복은 옥분자랜드에서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다. 황금 콜라텍에서 손을 잡고 트로트를 추고 복수 체험관에서 인형 자식들을 때려잡으며 함께 깔깔거렸다. 이만복은 옥분자의 어떤 행동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며 그녀를 이해해 주었다. 분자야, 난 내가 이렇게 맘 놓고 웃는 모습이 참 좋다. 너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인 것 같아. 옥분자는 처음으로 돈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만복의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밍크 코트나 황금 틀니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만복과 함께 옥분자랜드 곳곳을 누비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밤 옥분자는 남은 돈을 확인했다. 옥분자랜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수백억 원의 현금이 남아 있었다. 만보가. 너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니? 분자가 물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부터 아프리카 초원에서 기린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꿈을 꿨지.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그럼 가면 되지. 내가 돈이 썩어 넘쳐. 우리 세계 여행 떠나자. 물론 내가 만든 초특급 곰탕 레시피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말이야. 옥분자는 남은 돈을 들고 이만복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전히 멜라민 접시에 곰탕을 담아 들고 다니는 황금 만인표 곰탕 세계 투어 계획을 세웠다. 옥분자와 이만복은 전용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누볐다. 이 모든 여행의 순간마다 옥분자는 돈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황금 마님이 되어갔다. 이만복은 그런 옥분자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한을 풀고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여정이었다. 옥분자와 이만복은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며 곰탕 투어를 즐기고 있었다. 옥분자의 곰탕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폭발했고 소문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소문은 불순한 세력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수백억 원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한국인 황금 마님에 대한 소문이었다. 어느 날 밤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옥분자와 이만복은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괴한들의 목표는 옥분자가 가지고 다니는 현금과 보석이었다. 돈 내놔.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들었어. 내가 돈 많은 한국 할머니라며. 괴한들이 험악하게 위협했다. 옥분자는 황금 틀니를 끼고 껄껄 웃었다. 어이구, 이 못난 것들아. 내가 돈이 많긴 많지. 근데 너희들은 나를 왜 납치했니? 내가 너희한테 줄 돈은 없는데. 괴한들은 옥분자가 돈 대신 엉뚱한 소리만 하자 당황했다. 옥분자는 보따리에서 돈 대신 푹 끓인 곰탕을 꺼냈다. 얘들아. 돈은 이미 내가 다 좋은 일에 썼고 남은 건 나랑 만복이랑 행복하게 살 돈뿐이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주마. 옥분자는 멜라민 접시에 곰탕을 가득 담아 괴한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괴한들은 코웃음을 치며 곰탕을 마셨는데 그 맛에 순식간에 눈이 뒤집혔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깊고 따뜻한 맛은 처음이야. 괴한들은 곰탕 한 그릇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고 납치 계획은 뒷전이 되었다. 옥분자는 곰탕을 무기로 괴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너희들, 내 돈 훔칠 생각 말고 나처럼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리고 배고프면 나한테 와. 내가 곰탕은 원 없이 끓여줄 테니. 옥분자는 돈의 힘이 아닌 푸근한 연륜과 진심으로 위기를 코믹하게 모면했다. 이 사건 이후 옥분자와 만복은 남은 돈을 들고 스위스로 향했다. 옥분자는 그곳에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 그녀는 돈을 들고 스위스 최고급 요리학교에 입학하여 옥분자표 곰탕 세계화 레시피를 정식으로 등록했다. 그녀의 곰탕은 만국 공통의 위로의 음식으로 인정받았고 옥분자랜드는 글로벌 체인화를 시작했다. 옥분자는 70세 생일에 첫사랑 이만복과 함께 스위스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밍크 코트 대신 단아한 한복을 입고 황금 틀니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보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야.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3천억보다 값진 복이야. 만복은 옥분자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옥분자는 황금빛 복수국을 마무리하고 돈을 초월한 진정한 행복을 쟁취했다. 옥분자 여사는 스위스에서 첫사랑 이만복과 행복한 황혼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멜라민 접시에 곰탕을 담아 먹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이 어려 있었다. 결혼 후 이만복은 옥분자랜드의 명예 총지배인이 되어 옥분자를 도왔다. 옥분자랜드는 곰탕 레시피의 세계적인 성공과 함께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고 돈을 초월한 시니어들의 놀이터라는 철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옥분자는 복수 끝에 진정한 사랑을 찾은 코믹한 시니어 회장님으로 전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옥분자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장남 강대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지분 덕분에 청산 종합 건설의 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곰탕을 끓여다 바치는 황금 마마보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다만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진심으로 사업에 매진하는 법을 배웠다. 며느리 김미영 옥분자에게 받은 아파트 한 채로 이혼 후 독립하여 미인계를 사업 수완으로 발휘해 성공한 부동산 투자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가끔 시어머니에게 명품 선물을 보내며 유쾌한 관계를 유지했다. 차남 중박달 소박받은 10억 원을 종잣돈 삼아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옥분자를 찾아오지 않았다. 옥분자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는 못해도 스스로 살아가게 된 것에 만족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돈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다. 어느 날 옥분자는 옥분자랜드의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돈 철학을 밝혔다. 그녀는 황금 틀니를 빛내며 웃었다. 내가 3천억 로또를 맞고 깨달은 게 딱 하나요. 돈은 말이지 복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데 쓰는 거요. 자식들에게 돈을 줘봤자 그 돈이 그 자식들을 더 망하게 만들 뿐이야. 내 돈은 내가 실컷 썼고 이제 만복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들도 돈에 목매지 말고 내 인생의 곰탕을 끓여라. 옥분자는 나머지 재산 대부분을 노인들을 위한 창업지원재단에 기부하며 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황금빛 복수국은 결국 돈으로 시작했지만 돈이 가져다준 자유와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다. 옥분자 여사는 첫사랑 이만복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황금빛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만끽했다.